자, 우리가 오늘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늘은 우리가 가정법 부분이 다 끝이 나서, 여기 지금 사실은 그 뒤에 리뷰 풀어갖고 오는 것까지가 숙제거든요. 여기가 가정법 부분이. 근데 지금 문제는, 자, 각자 다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뭐라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계속 와서 확인을 하고 내가 여기서 수업을 했으면은 좀 나을 텐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못 나와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 물론 이 방송 다 들어갔고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여기 앞에 와 계신 두 분처럼 각자 다 사전, 뭐 학교 숙제도 굉장히 많이 나간 거 아니까, 그래서 지금 못 들었던 사람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오늘 방송을 만들고 진행을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 이렇게 할게요.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적어도 다음 시간에 올 때 이 가정법 부분을 학습을 해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죠, 막 이런데 부분 다 선생님이 뭐 거기 보면 그 설명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설명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시 문제를 풀라고는 하지 않는데, 이 그 뒤쪽에 나와 있는 리뷰 있죠. 여기서부터 이 리뷰 테스트 부분이 있어요. 138페이지까지. 이거는 다음 시간 준비가 되어 와야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여기 부분은 방송을 듣든 아니면 준비를 해가지고 합시다. 알겠죠? 오늘은 일단 선생님이 그 뒤에 단원 나갈게요. 명사, 관사. 왜냐면 오늘 이거 우리 방송을 들어야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행 안 하고, 그래, 가정법 안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하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자, 우리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정법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게 여러분 집에서 공부, 방송이랑 통해서 들어가고 오시고, 내가 지금 당분간 다른 숙제는 안 내겠어요. 학교 숙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이게 듣고 있는 우리 연지랑 뭐 성정이도 아까 학교 숙제가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내가 잘은 모르지만, 아니면 나한테 따로 카톡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저 숙제 더 필요합니다. 내가 드릴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일단은 우리가 기본 핵심이 되는 건 꼭 하자고,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자료, 학교에 숙제를 냈는데 뭐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지금 뭐 우리 저기 제호처럼 2019년 3월급 모의고사, 그거 무슨 뭐를 좀 단어당 찾고 학교에서 낸 거는 선생님 분석 자료 줄 테니까 그대로 그거 갖고 가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에서 줄 수도 있고, 내가 이메일로 아니면 여러분 카톡으로 해서 날려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빼가지고 보면 되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아니까. 알겠죠? 자, 일단 우리는 오늘 이 명사하고 관사편을 지금 우리가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이건 굉장히 쉬워요. 명사랑 관사편은. 근데 이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서 그것만 얼른 설명을 하고 우리가 넘어갈 거예요. 내가 저번 시간에 다른 반 고등학생들 이거 관사편 하다가 하품 나와서 혼났어. 뭐 할 게 없어서. 그제? 그냥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만 설명할게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 있죠.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 이거는 그냥 우리 기전에 했던 뭐 내용이 셀 수 있는 명사랑, 영어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진다. 셀 수 있는 명사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개, 두 개 세는 그런 보통 쓰이는 명사가 있다. 그 중에는 뭐 컵이라든가 뭐 엄브렐라와 같은 이런 우산 같은 것들이 있다. 이것과는 다르게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우리가 집합 명사다. 집합 명사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란 것은 이게 뭐지? 가족은요, 만약에 우리 집에 가족이 뭐 4명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의 집단으로 치는 거야? 아니면 여러 명이 복수로 취급한 거? 애매하겠죠? 지금 이 family나 step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나온 것처럼 개개인의 사물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인 집합의 형태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할 게, 그럼 이게 단순히 아니면 복순이, 이거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수일 때도 있고 복수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반드시 복수 형태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합 명사라는 게 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어쨌든 우리가 진짜 일반적인 설명하고 뒤쪽에서 여기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집합 명사라는 게 셀 수 있는 명사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죠? 뭐 우정, religion, 내가 요새 많이 나오는 종교, 신앙, 뭐 사랑,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건 당연히 셀 수 없겠죠. 두 번째, 고유명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많지만
이렇게 앞에서 마스크 쓰고 앉아서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 이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센다는 자체 불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 John이라던가 이런 사람 이름에 S를 붙이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이라는 거, 또 뭐 영어라는 이런 것 등등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고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S나 ES 못 붙이고 앞에 더나 어도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고유명사의 특징이고요. 또 이제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물 같은 거, 우유나 salt는 소금 같은 것은 가루 분말 형태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센다는 자체 불가능하죠.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뭘 이용해서? 바로 어떤 다른 단위를 이용해서 하죠. 단위. 그죠? 뭐 한 컵 또는 한 뭐 킬로그램, 1kg 이런 식으로 단위를 이용해서 세는 것들은 셀 수 없는 것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뭐 나중에 보겠지만 페이퍼는 조금 달라요. 셀 수 있는 페이퍼도 있고 셀 수 없는 페이퍼도 있어요. 셀 수 있는 페이퍼, 좀 이상하지만 페이퍼에 S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특정적인 상황은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 계속 나와요. 이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뭐 아래 나온 것처럼 방금 우리가 했던 물질명사 이 단위에 해당된 거죠. 이게 여기 아래에 나와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 안 할게요. 대신에 뭐 두 잔의 커피 했더니 two cups of coffees, teas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려면 이 a cup을 two cups로 바꿔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s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단위는 세는데 그 단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명사는 셀 수가 없는 거. 자, 요거 정리 뭐 잠깐 뭐 얼마 안 걸릴 테니까 금방 해보세요. 요거 하나 볼까요? 로프는 덩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개일 때는 로프는 이렇게 F로 끝나거나 FE로 끝나는 단어는 여기까지 똑같은데 F가 VES로 바뀌어요. loves로. 오케이? 요거 정도.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furniture. furniture가 뭡니까? 가구예요, 가구. 근데 가구를 왜 셀 수 없는 명사에 집어넣었지?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왜? 가구 있잖아요. 가구 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약간 영어식 표현인 것 같아요. 가구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상도 가구고, 그죠? 의자도 가구고, 의자랑 책상 같은 것은 셀 수 있는 명사인데 그거를 퍼니처라고 딱 정하면 그거는 사실은 셀 수 없는 것 취급을 해요. 영어에서. 그래서 좀 특이하죠. 그랬더니 누군가 나한테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애니멀은요? 치타도 세고 라이언도 세는데 그걸 대표하는 애니멀은요? 네 말이 맞다. 애니멀도 세죠. 결론적으로. 그죠? 그러면 선생님 말은 그것과 맞지 않은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보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서양인들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하게 가구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 취급하지 않는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물질 취급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뭘 이용해서? 피스를 이용해서 쓴다는 거. 한 피스, 두 피스. 웃기죠? 종이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드바이스도 내가 너한테 충고 하나 할 때는 충고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어에서 이럴 때는 뭔가 한 피스에 한 조각에 어드바이스를 담아라고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쓰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이 어드바이스도 그렇고 퍼니처도 그렇고 셀 수 없는 명사에 우리가 포함을 시킨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에요. 그 중에도 특히나 이 퍼니처는 누가 보나 퍼니처는 다 S 들어간 줄 알아요. 퍼니처스, 그죠? 절대 그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 여기서 적어놓을게요.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인다. 자, 이게 여기 내용입니다. 자, 뭐 그 뒤쪽에 여기서는 바로 해버릴까요? 아니면 D 문제를 나갈까요? 이건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D번만 해볼게요. D번만. 너무 빨리 끝나도 안 되니까 D번. 자, 이거 일단 봅시다. D번. 자, 나는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찾았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셀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나는 I 찾았다. found. 자, 몇몇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약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some useful. 물어보겠습니다. 정보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information은 셀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informations라고 쓰시는 분은 얼른 바꾸세요. information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잠깐만요. 자, 다음은요. 그 두 팀은 중요한 시합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은 그 두 개의 팀이니까 그라는 말로 더, to, 팀은 쓸 수 있죠? teams.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뭡니까? are warm up이란 말이 우리가 준비 운동하다는 뜻이거든요. warming up이라는 진행 형태 쓰면 되겠죠. warming up 이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거 여기서는 팀은 셀 수 있으니까 자, 빌은 뭘 샀다? 주스 한 병을 샀다. 빌 사다의 과거니까 bought 두 병이니까 뭐야? two 이때는 bottle을 이용하죠. 그런데 병은 셀 수 있으니까 bottles 다음에 of juice라 쓰시면 됩니다. 여기 쓰시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너무 쉬운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까 그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단수 또는 복수로 모두 취급이 가능한 그런 명사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명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amily, team, step, audience는 관객이란 뜻이죠. 이걸 다 무슨 명사라고 그랬어?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집합명사죠. 집합명사. 집합명사인데 이 집합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이거는요 말 그대로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자, 스텝이란 뭡니까? 스텝은 직원이에요. 직원. 근데 이것도 단수로 볼 수가 있고 전체 하나 팀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명 한 명 개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그 야구팀은이라고 이때 팀은 자 거기에 있는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는 is the won the championship 우승을 했던 그 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야구 선수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을 여기서는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뭘로서 단체로서 하나의 덩어리로서 뭔가 일을 했다라는 그 의미를 쓰기 때문에 이때는 단수 취급을 하겠죠. 그죠? 이거는 똑같은 팀이라더라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의 팀인데 이때는 나의 팀이라는 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이 팀 구성원들 모두가 practicing 연습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란 말로 뭘로도 쓸 수 있고 단수로도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거기에 있는 일행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뭐 취급을 해야겠어요? 복수 취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수도 가능하고 또는 복수로도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때는 복수 취급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지 그냥 어떤 자리에서는 단수다 복수다 아니고 문맥상에서 그 안에 내용상에서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느냐 아니면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을 여기서 중요시 보느냐에 따라서 단수냐 복수냐로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보세요. 항상 복수 취급을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police. 자, 그 다음에 people. 당연하죠. people 보면 생각나죠. people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니까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없겠죠. 그 다음 cattle. cattle이란 말로 우리가 가축이죠. 가축. 그죠? 이러한 경우이거나 이것들은 집합명사로 항상 복수 취급을 합니다. 앞에 나와있던 family하고 team이나 step과 이런 거랑 좀 많이 틀리죠. 얘네는 둘 다 이것저것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여기는 얘네는 복수 취급을 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짝을 이룬다는 말은 뭐 가위, scissors 당연하죠. 요렇게 자, 요렇게 가위가 두 개의 날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날이에요. 그럼 너무 잘 그린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항상 복수 취급. 또 뭐 있어? 트라우저는 우리가 바지, 남자들 정장 바지 같은 바지예요. 슈즈 당연히 한쪽만 신는 거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복수 취급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 자, 여기서 대표적인 게 the police. 경찰은 이때는 경찰 전체를 그 복수 취급으로 쓰는 거예요.
have surrounded the house. 그 집을 둘러쌌다 라는 표현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해서 조금 우리가 외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jeans와 shoes는 당연한 거고. 자, 반면에 얘는요 뒤에가 이렇게 s가 들어가 있음에도 그죠? s가 들어가 있지만 얘는 단수로 씁니다. 아, 왜요? economics는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linguistics는 언어학입니다. 이건 s가 설령 들어가 있더라도 이건 뭡니까? physics는 물리학입니다. 하나의 과목이죠. 당연히 단수 취급해야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뭘 나타내거나 학문이나 학과명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과목을 나타내는 경우나 아니면 뭐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뭐 다이어베티스와 같은 거는 s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 얘는 뭡니까? 질병이에요. 질병. 다이어베티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입니다. 그건 하나의 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질병 이름 같은 거는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뒤에 얘가 이렇게 나와 있죠. mathematics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 하지만 하나의 하나의 과목이거나 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죠. 그 다음에 다이어베티스도 역시 단수 취급을 합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좀 어려워요. 어렵기보다는 헤어라는 거 셀 수 있냐? 머리카락 못 셉니다. 너무 많죠. 머리 자르러 가서 아니 머리 파마하러 가서 몇 가닥만 해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수없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발이나 머리를 나타낼 때는 셀 수 없는 취급합니다. 물질 명사란 건 셀 수가 없는 거. 왜? 너무 많으니까. 반면에 네 어깨가 말이야 머리카락 하나 있다 한 올? 우리 한 올이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진짜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가리킨다는 의미를 쓸 때는 어헤어라고 어를 쓸 수 있습니다. 털이에요, 털. 이럴 때는 개념이 털의 개념이에요. 눈으로 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하지만 머리카락은 할 수 없죠, 그렇게. 이런 거. 두 번째는요. 페이퍼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의 개념이죠. 종이, 진짜 종이. 내가 알고 있는 종이의 개념인 경우 이럴 때는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이용했습니까? 보다시피 a seat. seat란 아시죠? 얇은 그걸 말해요. 시트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장, 두 장 할 때. 또는 피스 쓸 피스. 이런 식으로 이 종이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셀 수가 없는 것 취급하기 때문에 앞에 이런 단위가 붙어요. 단위가.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자주 보다 보면 이 papers처럼 이런 게 나와 있어. 실제, papers? 이게 뭐야? 종이는 내가 셀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이걸 써야 되는데 paper s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100% 뭐냐, 이거는. 다 종이로 이루어진 어떤 책을 말하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럴 때 뭐라 논문 또는 보고서, 뭐 리포트란 말 쓰죠. 리포트. 이거를 우리가 페이퍼란 말 써요. 실제 외국에서 이 페이퍼란 말을 더 많이 써요. papers 라는 말을. 이러한 식으로. 왜? 보통 보고서는 한 장으로 된 경우가 없죠. 여러 장의 종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papers란 말을, 종이는 셀 수가 없지만 이게 하나의 일종이 뭡니까? 이 여러 개 뭐 50장, 100장, 10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고서 같은 거. 그래서 이건 papers를 하면 그게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보고서나 논문이라는 뜻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daily paper. 라는 말 썼어.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했어? 종이는 셀 수 없다 그랬는데 이때 paper는 newspaper, 그 신문을 말할 때 써. 신문.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죠. 진짜 종이. 두 번째는 종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보고서나 논문. 세 번째는 신문을 말할 때 써요. 오케이? 신문. 자, 이렇게 페이퍼를 우리가 쓴다. 타임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셀 수가 없어요. 시간을 셀 수가 없죠. 하지만 시간에 이렇게 어가 붙는, 셀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어떠한 시기, 기간, 또는 시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것과 좀 별개지만, 예를 들면 뭐 3 times 요렇게 쓰이는 이 s인 경우는 횟수, 이런 걸 나타내는 타임은 설령 같은 스펠링이지만 s나 as 붙일 수 있겠죠. 우리가 have a good time 할 때 이 good time의 어도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어떤 한때, 그죠? 어떤 한때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기간을 보낸다는 뜻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셀 수 있는 것 취급을 한다는 거. 자, 이해되시죠? 그거. 이제 여기는 여러분 좀 중요하니까 한번 풀어봐야 돼요. 여기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갈게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부정관사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관사. 셀 수
부정관사. 부정관사라는 것은 왜 부정이란 말이 들어가냐? 정해지지 않았던 뜻이죠. 뭔가 정해지지 않았던 뜻을 쓸 때 우리가 부정관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냥 여기가 이 말이 딱 맞아요. 막연한 어떤 하나를 가리킬 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죠? 막연한 어떤 하나를 가리킬 때 우리가 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쓰는 막연한 어떤 하나를 나타내는 이러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1번에 또 어떤 경우가 있어? 어데이는 명확하게 뭘 나타냅니까? 이럴 때 어는 원을 나타내죠. 이해되시죠? 로마는 was not built, 만들어지지 않았다. in a day, 원래는 one day를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라는 의미를 쓸 때도 원을 씁니다. 어를 씁니다. 그렇죠? 이거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또 in a sense,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sense라는 게 어떠한 측면이야. 측면. 그런데 어떤 하나의 측면에선이라는 의미로 쓴다. 가능하겠죠? 이때는 어떤 하나니까 그냥 어떤이란 말로도 우리가 굳이 따지면 쓸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어를 이런 속에 들어있는 뜻을 여러 가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도 가능해요. 아래 거. 니나는요 3시간씩 공부합니다. 3시간 하루에. 왠지 어니까 하루라는 뜻의 뭐 2번과 같은 뜻을 생각하는데 이때는 그거랑 좀 다르죠. 하루마다 매일 뭐뭐마다라는 뜻으로 이때는 어가 아니고 퍼라는 단어, 퍼와 같은 뜻이야. 뭐뭐마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은 2번과 4번이 별 차이 없지만 실제 영어식 표현에서는 2번은 그냥 진짜 원의 의미고 그럼 하루만 할 거냐고 내 말은. 하루만은 아니잖아요. 매일마다라는 의미로 쓰는 그 per를 이 자리에서는 어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조금 다른 뜻의 우리가 어가 되겠습니다. 옆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뜻, 막연한 하나의 뜻, 어떤의 뜻, 또 뭐뭐마다라는 뜻. 그죠? 자, 근데 5번은 조금 특이할 겁니다. 이거 해석 그대로 하면 A tiger is a very fierce animal. 한 마리의 뭐 사자는, 아니 호랑이는 아주 용맹하거나 무서운 그런 동물이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럼 2마리는? 뭐 3마리는 다른가? 이때의 어는 한 마리, 2마리 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건 뭐야? 그 대표합니다. 전체를 대표할 때 씁니다. 진짜 어가 하나의 뜻이 아니고 우리 체계처럼 타이거라는 이러한 종족은 매우 뭐한 fierce, 용맹하거나 무서운 그러한 동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걸 바꿨으면 이때는 이제 그냥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형태로 tigers, 호랑이들은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어요. 자,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이게 부정관사의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뜻 외에도 조금 더 있죠. 그거 꼭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럼 이거 부정관사와 함께 제일 많이 쓰는 게 정관사죠. 정관사. 정관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을 쓸 때 제일 많이 쓰죠. 그 책상, the desk, 뭐 그 사람, the man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더를 쓰는데 물론 그 의미가 맞죠. 여기에서가 좀 1번이 바로 그건데 Once there was a rabbit. 한 마리의 뭐가?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그 토끼란 말로 앞에 있는 이 토끼를 다시 언급할 때 그 토끼는 이라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명사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는 어를 쓰지 않고 더를 써야겠죠.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봐보세요. Will you turn down the TV? 라고 했는데 너 TV 좀 꺼줄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앞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 TV라는 걸.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예를 들면 정인이한테, 정인 이름 기분 나쁘겠지만 정인아 will you 뭐 close the door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여기 3명이 앉아있는 이 곳에서 close the door의 그 door는 뭘까요? 당연히 우리 다 알고 있는 여기 뒤에 있는 학원에 있는 그 문을 말하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정인이 벌떡 일어나 집에 가버려.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문을 닫고 와. 말이 되냐? 안 되지. 이런 식으로 door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명사를 지칭할 때는 더라는 말을 써요. 오케이? 그래서 뭐 will you turn down the TV? TV 소리 좀 줄여줘라. 나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TV를 보고 있는 사람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그 어떤 TV를 말하기 때문에 이때는 더를 쓴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상에 유일한 선생님 분명히 세상에 유일한 곳에는 더를 안 붙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름,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우리가 더를 붙이지 않는데 세상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e sun, 아이고, 태양 또는 the sky, 하늘, 또 the moon, 뭐지 그걸? 달? 이런 식으로 쓰여버리면 얘네들은 달이라는 이름이라고보다는 그건 하나의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그죠? 고유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세상 유일한 어떤 사물이기 때문에 이때는 더를 붙입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것에 붙인 이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얘를 내 핸드폰은 셀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내가 특별한 이름 윌슨이라고 붙였어. 그럼 이때는 윌슨에 더를 붙이면 안 되겠죠. 왜? 고유 명사가 돼버리니까. 그것과 좀 달라요. 하지만 이 세상에 고유한 어떤 사물, 그 대표적인 애가 지금 방금 말한 태양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더를 앞에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4번 중요하죠. 1, 2, 3번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 주로예요. 4번부터 좀 다른데, 자, 뭐냐면 the same은 같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only는 유일한이라는 뜻이야. 또는 very라는 단어가 있어요. very는 바로 그. 이러한 단어들은 그 앞에 더를 안 쓰면 틀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we are same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we are the same이라 하는 게 맞아요. 물론 그 뒤에 명사가 이제 있을 때 we are the same people 하면은 더를 붙여야지 다른 거 붙일 수 없어요.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최상급 the best friend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서수 뭡니까? first, second와 같은 몇 번째 이런 형태를 나타낼 때도 역시 앞에 더를 쓰는 거.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즉 하죠? 그죠? 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더 필름인데, 아니 이 필름은 왜 더를 붙였습니까? 이건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왜 더 필름입니까? 그 뒤에가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 대시 있죠. 그런가요? 무슨 격일까? 당신이 mention, 언급했던. 그러면 지금 이 더 필름이라는 이 영화가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가로를 이렇게 쳤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디까지일까? 뒤에 있는 the other day, 요전에라는 의미로 쓴 여기까지가 이 관계사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사 절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한 역할이 앞에 있는 필름이라는 이거를 수식합니다. 자, 그럼 물어보면 필름이라는 것은 그냥 무작위 어떤 영화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당신이 요전에 언급을 했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명사를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더를 안 붙이는 게 이상하죠, 오히려. 그러지 않겠어요? 당신이 요전에 말했던 그 어떤 영화가 아니고 언급했다는 순간 벌써 그건 이전에 한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필름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나 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경우,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죠. water in the glass, 유리잔 안에 들어있는 물. 그러면 이것도 유리잔 안이라는 이 물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말한 게 아니고 이 유리잔 안에 들어있던 어떤 특정한 물을 가리키잖아요. 이럴 때는 앞에 또 역시 더를 붙여야겠죠. 왜? 이 물은 그냥 어디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과는 다른 거니까요. 이렇게 뭔가 수식을 해주는 단어가 이렇게 뒤에 붙는 경우는 관계대명사 포함, 이렇게 되는 우리가 명사는 더를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 자, 일단 필요한 거 좀 적으시고. 자, 앞에서 이렇게 부정관사 어나 언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정관사 더를 쓰는 경우, 세 번째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이것도 많이 중요하겠죠. 이 중에서 볼만한 건 다른 거 없어요. go to school은 왜 school 앞에가 더가 안 붙습니까? 원래 목적으로 갈 때는 붙습니다. 안 붙습니다. 그죠? 학교로 원래 목적은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근데 잠을 찾아러 간 놈들은 go to the school 써야겠지. 격하게 끄덕거리네요. 재호야. 너 아니죠, 설마? 자, 이런 식으로. 캐런은 학교에 갔는데 얘는 자기가 지금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겠죠. 그녀의 아이들을 픽업하러. 아하. 그러면
공부의 의도하고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더 스쿨이라고 더를 붙이는 경우예요. 즉 우리는 더를 붙이지 않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요거 중요하죠, 요거. 바이플레인, 바이카처럼.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이라는 전치사 뒤에 교통이나 통신수단을 쓸 때는 이 사이에는 무관사, 관사를 절대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바이카가 아니고 자동차를 타거나 in이라는 다른 전치사를 쓰잖아요. 그럼 in a car라고 쓰면 같은 뜻이에요. 자동차를 타고란 말을. 그러니까 다른 전치사로 바꿨을 때는 관사가 붙어요. 하지만 by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붙은 경우는 그 뒤에는 절대로 더나 어나 쓰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 그 다음에 뭐 우리 많이 했지만은 그 스포츠 경기, 스포츠는 이런 경기 앞에는 안 붙이죠. play라는 단어. 하지만 악기 앞에는 더를 붙였잖아요. play the violi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학과목. 당연하지. the English. 원래는 영어로는 the English라는 건 없어요. the mathematics 없어요. 학과는요, 학과목은 하나 단수 취급하는 것도 있지만 더나 어나 이런 걸 쓰지 않아요. 과목에는. 그 다음에 요거 재밌어요. 내가 재밌다는 거 여러분 재미없죠? 자, 디너는요, 저녁이에요. 저녁 식사. 근데 우리가 식사라고 쓰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영어에. 바로 meal이라는 단어예요. meal. meal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해피밀. 맥도날드 해피밀. 그 meal이라는 말이 식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meal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라고 쓴 디너는 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거는 일종의 고유명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저녁에 먹는 그 특정한 어떤 그걸 우리는 디너라고 부르자라고 네 이름은 재호야, 네 이름은 정인이야처럼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유명사에 가깝기 때문에 더를 붙이지 않겠죠. 하지만 그냥 아침에 먹든 점심 때 먹든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그거를 식사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meal이라는 단어는 어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breakfast도 예를 들면 아침에 먹는 밥, 뭐 a meal, 뭐 you eat in the morning 이러면 a meal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breakfast는 더 나오는 이런 걸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여기 문제 몇 개만 관사를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숙제로 내려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할 게 워낙 많고 또 다른 것보다 앞에 가정법 부분 꼭 들으셔야 되니까 여기는 나랑 이따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